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 중에 있고요.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메스프레스에서 콴다의 iOS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얕고 넓게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초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껴서 돕고 그러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리스위프트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전부터 리스위프트를 알고 사용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리스위프트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기본으로 한 아키텍처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리덕스를 스위프트 구현체로 한 만큼 예측 가능한 상태 컨테이너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스위프트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로 사용할 수 있는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에는 RX 스위프트나 리액티브 킷, 리액티브 스위프트 등이 있죠. 그렇다면 왜 세션 제목을 리스위프트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구현하기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만드는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즉 기본 실행 모델이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자동으로 전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스위프트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가 아니지만 리덕스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스토어에서는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내부 상태 데이터에 대해 비동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어에 대해서는 리액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 특징으로 리스위프트는 부분적으로 리액티브 패러다임을 따릅니다. 그리고 리스위프트 유저들은 이 특징을 이용해서 스테이트, 즉 데이터와 UI를 바인딩해서 사용을 하죠. 이 그림은 리스위프트 깃허브 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생소하게 보이는 액션, 그리고 스테이트, 그리고 리두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잠시 미뤄두고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에서 첫 번째로 뷰에서 원하는 액션을 스토어에게 전달을 하면 스토어에서는 리두서를 이용해서 액션마다의 스테이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스테이트는 다시 이를 구독한 뷰에게 알림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죠. 이 사진은 제가 사용하는 음악 앱에서 가져온 캡처인데요. 보통 음악 앱들을 보면 저렇게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이 툴바로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현재 듣는 음악을 바꾸면 이에 관련된 UI, 즉 리스트나 혹은 툴바에 있는 UI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죠. 앱을 만들다 보면 이런 상황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싱크를 맞춰야 하는 여러 가지 UI나 여러 가지 액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곤란한 것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 아키텍처인 모델 뷰 컨트롤러, 즉 MVC에서 이를 구현하기가 여간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MV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은 보통 앱의 상태에 대해 많은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콜백이라든지 델리게이트, 키밸류, observation 혹은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해서 그것을 구현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기 힘들게 쓰여진 의존성으로 인해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앱의 일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즉, 같은 앱을 만드는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취향대로 개개인마다 다른 싱크를 맞추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개발자분들이 MVVM 혹은 MVP 같은 디자인 패턴을 설계해서 사용하고 동시에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설계 시부터 타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리스위프트도 이런 고민을 통해 탄생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부터 리스위프트를 사용해서 이 특징을 가진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개념과 이론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들 앱은 간단한 포인트 앱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브트랙 뷰 컨트롤러 그리고 애드 뷰 컨트롤러가 탭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뷰에는 포인트 라벨, 즉 현재의 포인트를 보여주는 UI가 붙어 있고요. 또 포인트를 씩씩 증가, 감소시켜주는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를 보여주는 라벨은 이에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하죠. 예를 들어 뷰 A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뷰 A에 있는 라벨, 그리고 뷰 B에 있는 라벨이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보게 될 첫 번째 개념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앱이 한순간에 갖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리스위프트 앱에서 모든 스테이트는 스토어 안에 데이터로서 저장이 됩니다. 이는 복잡해지는 상태 관리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며 스테이트 트래킹을 통한 시간 여행 디버깅이라는 신기하고 괜찮은 장점을 만들어내죠.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 앱 스테이트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포인트 앱에서는 포인트라는 상태 한 가지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인티저형인 포인트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를 전체 앱의 스테이트는 in 앱 스테이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앱의 스테이트는 전역적으로 선언된 스토어에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제 편의를 위해서 스테이트가 변화될 때마다 이를 로그로 찍어주는, 즉 시간, 순서 이런 것을 찍어주는 로깅 미들웨어를 미들웨어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자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미들웨어가 있으면 작성을 한 후 저 뒤에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리스위프트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지향하기 때문에 스토어 안의 스테이트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오직 액션에 의해서만 순수 함수인 리두서 안에서 스테이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흐름 패러다임과 순수 함수 작성의 장점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액션의 관리를 위해 액션 파일을 작성하였습니다. 액션은 스테이트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선언적 구조체인데 보시다시피 액션 안에는 로직을 위한 코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단지 그 안에 들어갈 설명적 파라미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포인트 앱에서 포인트에 가하는 액션은 포인트 증가 그리고 포인트 감소이기 때문에 액션도 add 포인트 그리고 subtract 포인트 두 가지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액션을 처리하는 리두서의 모습입니다. 초기에 스테이트를 생성할 때 포인트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포인트 리두서는 액션을 받아서 그 타입에 따라 스테이트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스위치문 안에서 add 포인트 액션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스테이트의 포인트를 증가할 포인트를 더하고 subtract 포인트에서는 차감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두서에서 처리가 끝난 스테이트는 스토어에 재저장이 됩니다. 마지막 개념은 뷰입니다. 뷰는 스테이트가 변화할 때마다 알림, 즉 노티피케이션을 받아 UI를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는 add view 컨트롤러의 코드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모두 리스위프트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리액티브하게 뷰를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일단 UI 업데이트를 위한 셋업 함수를 아래에 미리 구현을 해두었고 뷰딩로드 함수 안을 보시면 뷰가 처음 로드되었을 때 스토어에 구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중의 스테이트가 있을 때는 개별의 스테이트마다 독립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테이트의 변경은 액션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두 번째 셋업 함수를 사용하는 걸 보시면 읽기를 위한 데이터는 직접 접근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효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 유저가 뷰를 로드하고 저기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현재 포인트를 변경하게 되었을 때 IB 액션 안에서 보시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액션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 코드에서는 10포인트를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add 포인트라는 액션 안에 10이라는 값과 함께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액션은 즉시 리두서로 건너가서 스테이트로 등록된 포인트 스테이트에 10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스테이트는 밑에 new state라는 함수를 통해 비동기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UI는 업데이트가 되겠죠. 서브트랙 뷰 컨트롤러도 이와 같습니다. 코드가 완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서브트랙 뷰 컨트롤러도 스토어에 구독을 해놓았기 때문에 add 뷰 컨트롤러에서 스테이트를 변경했을 때 비동기적으로 즉각 UI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앱인데요. 너무나도 간단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리스위프트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초기 작업인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리두서를 작성하고 나면 사실적으로 뷰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 코드는 아까와 같이 아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위프트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예제를 통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재미라든지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렸다면 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리스위프트는 이처럼 많은 곳에서 스테이트를 사용 혹은 변경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단방향 패러다임 그리고 순수하게 관리되는 스테이트의 이점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리스위프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툴셋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안에서 리스위프트 리코더라는 것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스테이트의 상태에 따른 변화를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간 여행으로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가 되었든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하고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리스위프트를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요. 스테이트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제스처 액션 퍼포먼스가 중요한 어플이거나 리두서를 연속적으로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리스위프트를 살짝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위프트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신다고 해도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 80%는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리덕스 페이지에서 나와 있듯이 리덕스는 RX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는 리스위프트 또한 RX 스위프트와 함께 사용하기 좋고 궁합이 맞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 또한 실서비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 만큼 작은 프로젝트에서 일단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세션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끝나고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드려주세요.